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만 달러, 나스닥 상승에 약간 회복했고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행보, 솔라나는 플러스 5%, 쇼퍼이전 청산에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 매도 멈춘 것은 아니지만 10거래 연속 매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면스는 48% 그대로인데 이더리움 도면스 16.4%로 하루 전보다 이더리움 도면스만 감소를 했고요. 이더리움 도면스 내려가고 솔라나 상승하면서 알트코인으로 약간의 자금 들어왔습니다. 1월 24일 테슬라 어닝 미스로 실적은 부정적이었지만 넷플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서 당장에는 버티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1월 31일 연준이 금리 동결하고 2월 중순 어닝도 종료가 되면 당장에 호재 오고 분위기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선 나스닥 차트 보면 2021년 코로나 버블 거점 넘어선 상태고 3개월 연속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전고점 돌파는 했지만 이대로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연준 금리나 타이밍 맞춰가지고 다시 조정 올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 고점에 거의 다 나스닥 도달을 한 거고 3개월 정도 조정 오다가 5월 연준 금리 인하에 맞춰서 재상승 이후 박스권 만드는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비트코인 하락 행보가 일반적이고 알트코인은 하락 더 클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 숏포지션 청산으로 반등은 하겠지만 나스닥 행보에 코인도 주춤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ETF 상장 호재로 기관 자금 들어오는 오는데 비트코인 가격 왜 내릴 수 있냐 이야기도 하실 수 있지만 2018년 6월 상장된 스파이더 금골드 ETF도 상장 이후 2달간 빠지다가 한 달 행보하고 그제서야 대세 상승 시작을 했고요. 2005년 첫 상장된 블랙로의 골드 ETF는 상장 이후 4년 내내 상승했지만 코인은 2018년 상장된 ETF처럼 ETF 승인되면 기관 자금들 들어올 거 다 알고 있었고 선반영의 상승 이후 하락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처럼 1등 세력들 비트코인 ETF 위에서 4년 넘게 코인 홀딩을 했었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 수익 실현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스파이더 ETF 몇 달 하락 이후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잡주들이 2022년 하락장에서 폭락 오고 변동성이 컸다지만 최근장 빅테크 우량주 위주로 움직이고 연준 금리나 올해 시작되면 전체적인 투심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레이스케일 1등 세력 다 팔고 나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홀딩하는 세력만 남아있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도 본격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서 코인 ETF 클릭 몇 번만으로도 구매하게 되었다는 것은 코인 시장에게 매우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10거래일 지났는데도 그레이스케일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 매도했는데 이번에는 19,200개 비트코인 코인베이스로 이동을 했고요. 760밀리언 비트코인이고 1월 10일 ETF 상장 이후 이번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습니다. 4만 달러 무너진 것도 있지만 그레이스케일이 초기에 목표를 해둔 매도 물량과 손익분기점 데드라인에 걸려서 한 번에 매도를 많이 했다 볼 수 있고요. 1월 25일까지 총 11만 7천 개 비트코인 현물을 그레이스케일 매도를 했습니다. 코인 시장 본격 상승 시작하려면 선물 투자 미결제 약정 볼륨 감소를 해야 되는데 최근 옵션 볼륨 보면 선제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줄어들며 오히려 숏포지션 청산에 코인 상승 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코인의 선물 투자 비중은 여전히 현물보다 크고 최근 선물 볼륨 약간 감소했지만 옵션 볼륨이 가장 먼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ETF 승인전 투기 자본하고 기관들 리스크 해지 위해서 옵션 투자가 많았고요. ETF 승인 전에 여기 구간 최대치를 찍었죠. 하지만 최근 ETF 승인 이후 옵션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ETF 승인 전 기관들 1차로 투자를 마쳤고 손실 안 보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옵션 물량이 감소하며 2022년 하락장 여기 구간처럼 기관들은 장기 홀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들 ETF로 현물 대량 매수하고 비트코인 옵션도 기간 예측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었고요. 기관들은 ETF 승인된 다음에도 선반영에 하락 온다고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옵션 물량 보면 1월 26일, 3월 29일 옵션 물량이 가장 크고요. 1월
1월 26일 ETF 승인된 지 얼마 안 됐고 여전히 기대감이 있어서 비트코인 5만 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이라는 콜옵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았고 현재 4만 달러 비트코인인데 5만 달러 가는 건 쉽지가 않겠죠. 3월 29일 옵션 볼륨도 높은 상황인데 콜옵션 베팅 높으면서 역시나 5만 달러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비중이 가장 높고요. 일부 6만 달러 이상 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금골드 ETF처럼 몇 달 조정 오다가 4월 반감기 호재하고 겹쳐서 대세 상승 시작되면 3월 29일 옵션 베팅과 맞는 시나리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1등 세력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지만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의 고래 지갑 수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여기 차트에서 노란색이 1000개 이상 고래 지갑으로 ETF 승인 이후 줄어드는 듯 했다가 비트코인 가격 4만 달러 내릴수록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단기 매도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팔 수는 없는 거고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펀드멘탈 상승한 것은 팩트이고요. 코인 호재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 재반등 시작하면 엄청난 미국 자본이 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ETF로 통해서 새로운 창구가 열린 거고요. 일단은 미국 기관들 10% 정도 선진입한 이후 좀 더 움직임 지켜보다가 새로운 자금 투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절대로 기관들은 한 번에 매수하는 몰빵 투자는 안 하고요. 그리고 리플 가격 보면 전체적인 알트코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4만 달러 약간 반등으로 리플 가격도 내려오다가 약간 버티는 모습인데 작년 1월부터 올라오던 채널 무너지고 700원 매물대 걸려있는 상태고요. 다음 매물대가 리플 600원 여기 라인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던 채널 무너지면 다음 매물대까지 하락오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번 리플 하락할 때 전량 매도보다는 4월 재판 반감기 호재까지 있어서 이번 하락에 평당 확실히 낮추거나 물량을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듯 하고요. 중형투 리플 가격 800원 이상 상승했을 때 75% 비트코인 절반 팔고 리플도 매도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작년 7월 부분 승소 나올 때처럼 올해 4월 SEC와 극적인 합의로 소송 끝나버리면 반감기 호재까지 겹치면서 리플 가격 상승은 좋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리플이 시가총액 크기 때문에 현물 ETF 기대감도 존재하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코인 투심을 확인할 때는 테더 도면스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테더 도면스가 빨간색 핵심 라인 맞고 반등을 했고요. 테더 도면스 상승하면 코인 가격 하락하는 걸로 반대로 움직이죠. 빨간색 라인이 2021년 4월 불장부터 올라왔던 핵심 라인으로 2021년 11월 비트코인 신고점 찍었을 때도 못 뚫었던 라인입니다. 이번 ETF 승인되고도 빨간색 메인 추세선 터치는 했지만 정확하게 재반등을 했고요. 투심이 고점 찍었다는 거고 다시 터치하기까지는 평균 2달 정도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 검은색 라인 위에서 움직이다가 재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테슬라 4분기 어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어닝 미스했고 지난 3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어닝 미스고요. 테슬라 어닝 발표되고 애프터장 마이너스 5%까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패닉셀이 시작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이번 어닝 나쁘게 나오고 주가 내린 마진율 감소에 이유가 있고요. 2021년 불시장까지만 해도 테슬라 한 대 차량 팔면 30%는 마진으로 가져갔는데 최근에는 16.3%까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빅테크, 애플 같은 경우 25% 마진율 가져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40%,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0%까지 마진율을 가져가고요. 그만큼 제품이 시장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그 분야를 독점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테슬라 차트 보면 이번 하락으로 검색 주봉상 200일선까지 무너졌고 패닉셀도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무엇보다 2022년 하락장 때 100달러까지 패닉셀 났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감은 매우 큰 상태다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본격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되는지가 중요하고요. 테슬라 제외한 넷플릭스나 TSMC 반도체 섹터는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당장에는 연준이 5월로 금리 인하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고가 차량의 경우 연준이 금리 낮춰야 차량 대출 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판매량 역시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테슬라가 차량 가격 낮춰서 마진율 내리고 버티고는 있는데 또 5월 되어서 연준이 이번처럼 기대감만 주다가 6월 7월로 금리 인하 연기를 해버리면 테슬라 반등 오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